의대로 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드립니다. 대국민 주치 온앤 닥터TV 열렬의 문의 진행자 유정걸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의사가 되는 길을 일생의 꿈으로 삼고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땅의 소녀, 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을 위한 방송 열렬한 의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강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야말로 초특급 게스트이신데요. 아. 우선 선생님 소개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교육 상향 평준 나를 꿈꾸는 정동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 대표님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류를 하면서 진짜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지만 더 공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는 이 TV에 나오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세계 그 자체죠. 맞습니다. 그 세계에서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 배움과 학습,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이 슬기로운 생활은 곧 공부의 출발일 테죠.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실 정동원 선생님을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정동원 선생님께서는 또 현직 교사이셔서 이 같은 이야기를 또 적절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학교 생활에 슬기가 필요합니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면 슬기가 길러지는 것입니까? 아우, 역시 철학적 질문입니다. 슬기가 있어야 학교 생활이 되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슬기가 생기냐? 약간 둘 다가 상호 보완할 것 같아요. 슬기가 있어야 돼요. 슬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슬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기에 대한 정의,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슬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똑똑하다. 공부를 잘하는 일이 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역사책이 학교에 있잖아요. 이른바 학생,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다양한 항목들에 보면 공부 이외의 요소들이 사실은 공부만큼 많죠. 공부보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행동 특성 등 그것들이 사실은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성실하게 또 훌륭하게 수행하는 일이 학교 생활의 슬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슬기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좀 좋은 답을 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교육 과정이 있고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어요. 보이는 게 수업, 네. 선생님들과 어떤 대화, 그 배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라면 네, 그렇죠. 한쪽에 안 보이는 교육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봉사활동할 때 그리고 작은 하나의 사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아이들이 어떤 옆에 친구가 어떤 교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룹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안 보이는 미묘한 좋을 때 안 좋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학교에 어떤 임원을 할 때 반장을 할 때 그리고 학교 회장을 할 때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을 줄 때 보이지 않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슬기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공간에서의 슬기 안 보이는 공간에서의 진짜 슬기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슬기를 키우는 거 이거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학교가 세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교과서뿐만이 아니다. 교과서보다 더 큰 세계가 학교에는 있고 그 세계에 충실히 하다 보면 이제 슬기를 익히게 되겠죠. 좀 더 풀어줬으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입시라는 관점에서 슬기를 풀어볼 때 그럼 이 슬기는 뭐냐? 누굴 뽑을 거냐? 대학들이 있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아이를 뽑고 싶다. 네.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뽑고 싶으면 교과서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아이 잠재성을 가지고 얘는 더 큰 역량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종합전형. 네. 얘는 내신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근력이나 표현력이나 꼭 우리가 의사 같은 경우에도 임상하는 의사가 있지만 그렇죠. 그 연구 의사가 있고 또 다양한 또 의사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처방하는 거, 예방하는 거 모든 영역들이 좀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지막이 아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배자 전형 혹은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조금은 교육에 조금은 소외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슬기 네.
꼭 그게 드러나는 거는 당연히 일반 아이들보다 잘해야 되겠지만 막 이렇게 교육 수혜를 많이 받는 애들과 다르게 어떤 수혜가 덜한 상태에서의 자신이 최선을 다한 슬기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 네네. 대학에서는 그렇게 네 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주 명쾌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학 입학 전형의 종류 그리고 평가 내용, 평가 요소들이 결국은 다양한 슬기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령이나 학년별 슬기로운 생활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오늘은 초중고 과정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보이는 공부와 보이지 않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슬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초등, 중등, 고등에 포인트가 있어요. 초등은 자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영재원. 영재원, 중등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 특목자사,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스카이. 그리고 의대.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초등은 영재원의 포인트로 돌아.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의 포인트로 돌아.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가기 위한 모든 최선을 다하면 의대가 열립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사실 그 영재원이 사실 국가가 지원하는 거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양질의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슬기의 슬기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사고는 역시 일반적인 어떤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그런 그 교과 편제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것이고,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대입의 이제 관문에 있어서 서울대 이게 특정학교 우리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렸으니까 맞아요. 스카이를 열 수 있는 이제 문, 그보다 더 큰 마스터 키가 의과대학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관문들, 영재원 특목고 자사고, 서울대 혹은 연세대 고려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을 준비해야 되냐,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이지 않는 공부의 슬기롭게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좋습니다. 초등의 영재원에 대해서 이제 영재원을 가는 과정을 또 살펴보면 초등, 중등, 고등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력을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애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이 있냐. 근데 영재 같은 경우에도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언어 그렇죠. 영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과학, 수학, 네. 그리고 글쓰기, 다양한 영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쩌면 우리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는 대부분이 다 영재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의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재든 상관이 없다. 저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안 보이는 슬기, 즉 영재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안 보이는 슬기를 굉장히 키우는 단계다. 네. 왜 그러냐? 자, 학력 봅니다. 그럼 가기 위해서 뭐 할까요? 면접 보겠죠. 자소서 씁니다. 네. 그럼 자소서 쓴다는 거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단계인데 애들이 언제 그걸 해보겠어요? 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끄집어내서 보이는 공부 이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학교가 요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영재원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전 그래서 떨어져도 된다.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영재원, 혹시 유초등 많으실 건데 영재원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떨어져도 된다. 진짜 떨어져도 돼요. 과정 자체에 아이에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떨어졌지. 너는 다른 아이들이 안 했던 거를 한 거야. 넌 진짜 잘한 거야. 라는 말로 절대 그게 떨어지는 것도 과정이야. 근데 안 한 아이들도 있잖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아이가 그럼 뭐예요? 약간의 나 영재원도 준비해. 네. 아이들이 관심 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 네. 우리도 똑같아요. 이 방송도 관심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관심을 애들이 확 주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한다 하니까 응원해줘라. 네. 선생님 하면 선생님도 너 영재원 써? 하면서 선생님의 추천서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 컨택하고 할 때 애들이 받는 안 보이는 슬기는 키워진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슬기라는 것들이 형성된다. 중학 같다. 특목자사 준비하는 것도 영재원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의 어떤 학력 보겠죠? 그래서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을 볼 것이고 학교만 좀 다르지만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국제고 외고 학생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 영어를 본단 말이에요. 영어가 안 되면 그때 사회과학 같은 걸 네. 보는데 교과를 본 다음에 그 친구 고민하더라고요. 일반 계고 가야 됩니까? 특목자사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들어와서 거기도 뭐다? 자소서, 네. 추천서, 면접. 그래서 이 과정이 똑같이 이어지고 또 어디까지? 의대 갈 때 필요한 게 뭔가요? 학력 그리고
자소서, 그래서 면접, 그리고 학생부이기 때문에 저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 안 보이는 슬기가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이 싶습니다. 방송을 보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방금 정동환 선생님 말씀의 핵심을 꿰뚫어야 됩니다. 모두의 말씀해 주셨던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된다는 누구에게 표현한 슬기냐면 사실은 학부모에게 표현한 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결과 중심, 물론 성과를 내어야 하고 성취를 해야죠. 그런데 떨어져도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실수는 누가 합니까? 도전하는 친구들, 시작하는 친구들이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어머님들이 꼭 좀 아시고 부모님도 꼭 아시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학부모님들도 이런 슬기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알고 싶은 학교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임원 활동 말입니다. 반장, 공동체의 리더, 이런 임원 활동이 학교 생활의 슬기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공동체에서 리더 경험을 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것이 고입의 슬기로운 생활이 되느냐 혹은 대입의 슬기로운 생활이 되느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슬기로운 생활이 일부 중에 요거 하나 짚어주시고 좀 넘어가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임원이다, 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그 왕관의 무게를 이겨낸 경험을 하지 않은 애는 할 수 없어요. 의사라고 하는 거,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의사가 됐든 우리나라의 엘리트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딘가에 엘리트가 된 아이들이 그 왕자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어떤 단체의 장이 돼서 굉장히 많은 갈등투성이에요. 네네. 뭔가 갈등들, 왜 넌 편해? 저희끼리 싸워요. 뭐 해요? 정말 많은 이 갈등 단계를 경험하고 융합하고 이겨내고 그냥 경청, 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래 위에 대한 소통, 네. 친구끼리 다양성에 대한 거 정말 많은 것들을 이 과정을 배워가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모는 꼭 시키셔라. 여기 또 하나 떨어져도 된다. 진짜 이게 아이들이 거기서 실망감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아니야,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네. 꼭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 있어. 보세요. 하면 애들이 공약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여행이랑 똑같아요. 공약 발표를 갈 때 막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 안에 있는 그런 뉴런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성장 과정이고 발표할 때 딱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그걸 느껴본 아이와 안 느껴본 아이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키울 수 있는 너무 좋은 방향이다. 꼭 시키셔라. 근데 안 돼도 된다. 진짜 안 돼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에 제 이면을 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훈장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소위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내는 아이들 대부분은 아마 그 반장 경험, 임원 경험이 다 있, 많은 아이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것으로 두각을 낸다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슬기가 더 크다는 거고요. 우리 흔히 의료진 그러잖아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리더죠. 수술실에 들어갔었을 때도 리더이고요. 그 진료실에서도 일종의 리더입니다. 의사의 판단, 또 판단에 따라서 개인 의사와 함께 수행하는 의료진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는 매일매일 특정한 문제를 갖는 거죠. 맞습니다. 환자의 질병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의료인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의과대학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 생활에서 슬기로 배운다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의료인의 중요한 역량과 자질이 바로 소통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 주신 게 동료들, 학우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 이것이 의료인이 되었을 때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동료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슬기를 배우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뭐해도 좋다? 떨어져도 좋다. 도전해봐.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거든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지 않는 말씀인데 네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임원 활동은 학생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해서 보면 뭐 자율활동이라든가 혹은 행동 특성과 관계되는 것이겠죠. 네네.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네. 동아리 활동에서의 슬기로운 동아리 생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픽처를 해 주십시오. 뽕을 한번 뽑아볼랍니다. 아, 좋습니다. 다 뽑아가십시오. 예. 동아리 생활의 슬기도 유사합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같은 아이들의 공동체다. 학급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다 달라요. 훨씬 어떤 리더십을 펼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마음껏 펼쳐라. 전 동아리를 생각보다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본다고 들었고 저 같은 경우도 김해외고 입학사정관에 있었을 때도 저는 그 포인트를 많이 봤어요. 동아리 활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자기를 지지하는 같은 관심의 그룹에서 얼만큼 펼쳐냈냐가 진짜 자기인 것 같아요. 동아리는 진짜 관심 애들하고 깊게, 키워드는 깊게요. 동아리는 깊게. 그래서 비슷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활동하지 말고 우리 애가 어떤 회장이 되든 그쪽에 부회장이 되든 그쪽에 들어가서 하나의 주제를 잡고 깊게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굉장히 깊게 그 관심사를 깊게 들어가는 거.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깊게, 교과 세특도 교과와 관련된 깊게, 깊은 학습이에요. 근데 그 깊은 학습이 어정쩡 그 깊이가 뭐야 했을 때 알고 싶은 거를 한 개, 두 단계 더 들어간다. 만약 의료 같은 게 있다 치면 만약에 어떤 암세포가 있다. 그 암세포에 대해서도 그냥 암세포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 전이되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관심이 계속 더 해서 대학교에 가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 네. 심화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행동 특성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동 특성이 이제 그 아이의 뭐 인간적 성질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던 어떤 생활기록부에 사실 이게 생활기록부 냉철하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거 제가 봤거든요. 욱하는 성미가 있어 친구들과의 갈등이 많음. 네. 준법 정신이 부족하여 교칙을 자주 어김. 교우 관계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슬기로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에서의 슬기로움이라 그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단체가 있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대해서 규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동의했다면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저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짓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질문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 규칙은 왜 지켜야 되죠? 질문하는 거. 친구들에게 너는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행특의 핵심 포인트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근데 그 질문이 꼭 퀘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 행위 자체도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고는 이 아이가 이런 류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 풀려고 하는 거. 그거를 선생님들이 보는 거죠. 쟤는 이 관계성에 질문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거든요. 얘가 그 단계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게 저희는 얘가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학급에서 어떤 하고 싶은 게 있었을 때 어떻게 의견을 관철시키고 해보고 싶은 앞에는 문제사항이었다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을 때 친구들과 설득하고 그 자체에서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희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질문,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관철하려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저는 행특에서 발견하고 그게 지식적이면 어떤 학업 역량 쪽으로 그게 본인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으면 진로 역량 쪽으로 그리고 공동체 쪽으로 있으면 공동체 역량 쪽으로 근데 선생님들이 약간 전략을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전략이. 근데 공동체 역량 쪽으로 저는 활동을 기록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행특은 100% 담임쌤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 미래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 왜 나머지 교과는 교과 세특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진로는 진로 쪽에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공동체적인 부분에 이 아이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하고 싶은 거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안 하고 있으면 혹시 선생님도 보실 거예요. 학부모님 보신다면 그런 걸 하게끔 아이와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것도 이제 좀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테마를 제가 뽑아서 생각해 보니 학교 생활의 슬기로움도 있지만 슬기로운 학교의 생활도 있을 것 같아요.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슬기로운 학교는 어떤 학교냐? 특목고, 뭐 과고를 제외한 외고나 국제고, 특히 외고에서도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의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서 어떤 학교가 슬기로운 학교인가? 자사고냐, 일반고냐, 심지어는 뭐 외고도 이제는 의과대학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으니까요. 고교 선택과 관련해서 슬기로운 학교 어디냐?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대가 열리니까요. 고교학점제 시대에서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은 무엇이냐? 예, 이것까지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뽑을 뽑기 위해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 3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3편 나오는데 이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슬기로운 학교는 질문을 많이 할 여건이 된 학교다. 질문을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된다. 아무 움직임이 없는 곳에는 질문이 없다. 역동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역동성 하면 일반 계고보다는 어디 특목자사고, 과고, 영재고가 훨씬 많은 질문의 어떤 모집체죠. 완전 질문 덩어리잖아요. 네네. 모든 게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자소서의 1번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떤 질문을 갖고 있냐? 어떤 질문을 해결하고 싶냐가 1번 질문이거든요. 학교의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의 예산을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봐도 좋다? 혹시나 일반 계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나 학교에서 뭔가 예산을 많이 따오는 학교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학비가 높죠. 높은 이유가 뭐다? 활동 많이 시키려고. 그리고 가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높지만 국가도 내고 애들도 내고. 근데 여기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신이 못 따라가 주면 그 질문이 공허할 수 있다. 네. 내신을 못 받아주는 학교에 가서 질문을 마구 하면 공부하렴이라고 할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란 말은 질문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슬기로운 학교들은 이른바 슬기로운 학교들은 학습자 각각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많이 포함하죠. 개인적으로 해결할 거, 집단으로 해결할 거, 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과업들, 과제들을 주는 학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게 슬기로운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아까 예산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어떤 학부모 모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좀 교육 과정이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알림이 열어보면 되죠. 학교 알림의 학업 성취 사항 보면 되고요. 어머님들이 슬기로운 학교를 보내고 싶으신 이유가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는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보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슬기로운 학교에서 생활을 할 만한 슬기가 있는가.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행평가, 심화활동 성격이 가능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슬기가 있느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과 편성표, 고교학점제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과 편성이라든가 특히 교육 운영 특색 사업, 학교에 슬기가 가득해.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슬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되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이제 현직 선생님이셔서 이 말씀을 제가 이 방송에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교원 현황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중요하죠. 이 교원 현황을 보면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은. 알 수 있죠. 말씀 좀 주시죠, 이왕. 네. 수석 교사가 계시고, 뭐 사실 뭐 이게 좀 폄하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많죠. 그런 것들도 학교 선택의 슬기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슬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는 질문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전 초등에서는 영재원 준비라는 거. 네. 그 과정이에요, 과정. 영재원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고 네. 그 과정 속에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러니까 부모님도 알아봐야 되고 아이도 그걸 알아봐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는 연습들을 해본 애가 할 수 있어요. 특목자사를 준비한 애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리거든요. 고등학교 어떻게 가야 되냐 했을 때 딱 2개예요. 특목자사고 준비해서 합격할 만큼 준비하셔라. 합격할 만큼 한 뒤에 일반 계고로 가셔라.
이게 가장 베스트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질문하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뭘 질문해야 되는지, 질문한 방법,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계고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주변 애들이 안 하니까. 중심은 이 친구들이 아니라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 애들 보면서 거기서 이제 탑을 하면서 그 학교 수준을 나는 올리겠다. 여기 학교 수준을 나는 정말 좋게 만들겠다를 할 수 있는 친구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힘들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학생들 질문을 잘할 준비를 하는 학생들 하면 좋을 것 같고, 학교 얘기 아까 하셔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를 선호하느냐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아무 말 안 해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이 어떤 하는 만큼 질문하는 만큼 대응하는 분이 계시고,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으나 본인의 뜻대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 학생들이 근데 우리 애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터치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특히 남학생들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선생님도 좋지만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면 좋겠죠. 네. 안 해도 가서 물어주고 땡겨주고 하자 하는 데가 어디냐. 확실히 특목자사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성향이 좀 더 있고, 일반계고에도 알려드린다면 좀 표현이 그런데 승진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이 잘해요. 그 성취 목표가 좀 있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분들이 와요. 이거는 작은 꿀팁.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교보다는 도심 사이에 있는 농어촌 끼어 있는 학교들이 기회가 많다. 오늘 방송 중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이 더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 선생님 정말 바쁘신 분이신 걸 제가 아주 잘 알지만 우리 열렬의 의문 시청자들 위해서 한 번 더 출연해 주시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대국민 축치 오랜 닥터 TV, 오늘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특급 게스트 정광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의과대학 진학의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열렬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